오늘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주제, 자기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피부관리부터 멘탈, 수면, 건강, 식단관리를 보다 쉽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마인드셋들과 꿀팁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놓치지 않는 피부관리. 저는 메이크업처럼 현재 상태보다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내 피부를 이룬 세포들의 노화를 늦추고 깨끗하고 싱싱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피부관리의 기본인 모공, 탄력, 보습, 자외선 차단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 케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공이 큰 편이 아니지만 늘어지는 순간 되돌리기가 매우 힘든 게 모공이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공에 특화된 고효능 제품을 따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모공이 큰 여배우의 모공을 가릴 때 긴급으로 투입된다는 즉각 모공 축소 효과가 있는 앰플이에요. 세안 직후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스킨 로션을 생략하고 바르는데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여러 번 발라도 끈적임이 없습니다.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 가성비 좋다고 느껴진 가격대이고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패키징 덕분에 화장대에 오브제처럼 올려두면 시선이 자꾸 가서 꾸준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탄력 관리는 정말 꾸준함이 중요한데요. 큰 힘 들이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택해 관리합니다. 30대에 들어서면서 입가 부위와 볼 처짐이 눈에 띄게 늘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가 확실히 확인된 고주파 디바이스로 피부 속부터 표면까지 피부층별 콜라겐을 활성화시켜주는 원리입니다. 넓은 부위 또는 국소 부위의 탄력 케어와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라인 케어 모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볼리움과 함께 사용하는 이 콜라겐 젤 크림도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 디바이스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팁은 좋아하는 예능이나 드라마가 이 디바이스와 한 세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송이 매주 한 번 혹은 두 번씩 하니까 그때마다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하다 보면 꾸준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보습. 보습은 다방면으로 챙겨주고 있지만 건성에게 조금 더 민감해진 계절이 찾아온 관계로 저녁 스킨케어에 앰플을 추가해줍니다. 세안 후 빠르게 닥토 혹은 팩토해준 뒤 바르면 고밀도의 쫀쫀한 앰플 제형으로 높은 밀착력과 영양감을 선사해주는데요. 제형만 봐도 아주 쫀득쫀득함이 느껴지시죠? 계절이 계절인 만큼 피부 장벽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제품을 완전히 바꾸기보다 각자에게 맞는 기본 스킨케어를 유지하면서 때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채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셨겠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꼭 잊지 않고 발라주세요. 다양한 선크림 중에서도 수분감은 채워주고 부담없이 바르기 좋은 세럼 타입의 선크림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산, 양산들이 심플한 디자인과 컴팩트한 크기로 잘 나오니까 기온이 높거나 자외선이 강할 땐 양산을 쓰시길 바래요. 햇빛을 한번 차단하는 것이 컨디션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인지 요즘은 다들 잘 쓰시더라고요. 나에게 만든 기본적인 케어들을 잘해줬을 때 오는 만족스러움이 여러분들을 더 생기 있어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멘탈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멘탈 관리,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의 첫 단계는 생리주기에 따른 나의 변화 파악하기랍니다. 그냥 좀 우울하고 배 아프고 그 정도겠지 라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 이후로는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나아지거든요. 다행히 저는 생리주기가 규칙적인 편이라 1년 정도 저의 변화와 패턴을 기록하며 파악했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호르몬의 변화와 굉장히 유사했어요.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한지 모르니까 괜스레 짜증이 나고 눈물이 뚝뚝 흐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이어트나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저를 자책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한 달에 큼지막한 계획들을 세울 때 호르몬 변화에 맞게 세우고 울어도 괜찮다고 오늘은 단 걸 좀 먹어줘도 괜찮다고 조금 피곤하면 쉬어가도 된다고 토닥이면서 저를 살펴주고 있어요. 그래서 캘린더를 보면 호르몬 변화에 맞게 한 달 중 일부러 이렇게 스케줄을 비워둔 공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디션 좋고 나쁨의 패턴을 인지하니까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대부분의 일상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저의 멘탈을 단단하게 지켜주었던 프로그램 헤드스페이스를 소개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명상하면 떠오르는 진중함 그리고 지루함을 가볍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명상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에피소드로 시작합니다.
성우분의 목소리가 명료하되 따뜻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동시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짧은 에피소드를 차분히 듣고 나면 명상이 시작되는데요. 어떠한 명상이든 현재에 집중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감정이 들더라도 그것이 스쳐 지나가게 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연습시켜주는 게 명상입니다.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청소하거나 외출 준비할 때도 헤드스페이스를 반복해서 듣곤 합니다. 명상 다음은 독서예요. 독서하면 지식을 머리에 넣거나 자기계발의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천천히 현재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뭘 크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마음이 힘들고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기 어려울 때 일부러 책을 읽었는데요. 뭐든 연습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행위가 없는 명상보다 책장을 넘기며 그저 쓰인 글을 읽어내려가는 독서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답니다. 다음은 수면 관리. 잠만 잘 자도 피부 관리, 멘탈 관리는 덤으로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바로 핸드폰이에요. 사실 핸드폰을 내려놓는 건 의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맘 잡고 핸드폰 내려놓은 뒤 눈을 감으면 다시 핸드폰을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냅다 안대를 써버립니다. 빛을 차단해 숙면의 효과도 있지만 다시 눈을 떠 핸드폰을 만지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번거로움을 추가해 놓으면 생각보다 다시 핸드폰을 켜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안대든 좋습니다. 내 의지로 핸드폰을 내려놓고 안대를 쓰고 잠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잠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소개했던 헤드스페이스의 숙면이 필요할 때 프로그램을 추천해요. 잠에 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영상 프로그램인데요. 숙면이 필요할 때 왜 내가 잠에 들지 않는지, 수면제는 괜찮은 건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등 에피소드를 통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완 명상을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 에피소드를 재생하고 안대를 쓰고 목소리를 듣고 차분히 따라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 금방 잠에 들어버리더라고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과 식단 관리. 현존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수만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방법도 너무 다양하고 몸을 움직이는 취향도 가지각색이라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걸 말씀드리자면 운동의 경우 좋아하고 즐거운 운동을 습관처럼 만들고 여기에 코어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추가해주면 슬림 탄탄을 유지하는 데 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올해 1월부터 마음 독하게 먹고 딱 3개월간 필라테스를 매일 갔습니다. 싫든 좋든 아프든 말든 운동을 가는 것은 꼭 습관으로 만들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식단보다 운동이 어려운 사람이고 먹는 것에 있어서 절제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편인데요. 친구들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 절제하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식단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게 먹고 당을 줄이고 신선식품을 주로 먹는 것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음식을 먹고 합리화로 끝나느냐 아니면 쾌락적 식욕에 반성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먹으면 조금 먹었지 대체 식품을 찾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절제를 연습하지 않고 절제가 어려워서 대체하기 시작하면 입맛은 그대로라서 꾸준한 식단 관리엔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요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리하기 어렵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레시피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레시피에 설탕이나 버터, 밀가루 또는 식품 첨가물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보면 내 몸에 해로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건강한 식사 메뉴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저도 저를 이렇게 보살피고 제 모습이 마음에 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부분만 신경 쓰고 내면을 돌보지 못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나보다 남을 더 신경 쓰다 보니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느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처음엔 발을 내딛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우선 나에게 집중하고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내 선택을 믿고 스스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건강한 의식과 루틴을 만들고 꾸준하게 지켜나가다 보면 감정과 성취의 기복이 있더라도 앞으로 분명히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 자신을 보살펴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기까지 데일리안이었습니다.